여당의 최근의 활동, 민주당의 활동을 보면은 적폐청산 관련해서 공격적인 발언은 추미애 대표라든가 다른 몇몇 분이 하는 장면들은 나오는데 지금 이후에 또 해야 할 과제들을 많은데 내부적으로 많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딱 한 가지 집중하고 있죠. 예. 홍종학 지키기. 홍종학 지키기요? 예. 뭐 거기에 거의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건 뭐 이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완결을 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예. 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노력을 하시다 보니 예. 오히려 국민들에게 약간 좀 그 반발심도 약간 좀 불러넣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설명을 잘하고 해명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 해명이 좀 부적절하다. 아니 무슨 이 절세를 갖다가 권장할 것도 아니면서 예. 만약에 이번에 홍종학 후보자가 되면요. 문재인 정부는 그냥 절세 정부 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절세 정당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를 하셔서 좀 중립적으로 제대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문제 지적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봤을 그거 때는 이외에는 분위기상으로는 네. 그렇게 예전처럼 반발이 크게 쟁점화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예, 김광도 기자. 간단하게 완전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그냥 해버리시네요. 그러니까 끼어든다는 얘기네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뭐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어느 쪽이나 분명하게 문제 지적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일단 그건 그렇고 여당이 왜 요즘에 언론의 관심을 덜 받느냐. 예.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아까 홍종학 지키기도 하고 적폐청산 분위기 조성에도 나서는데 예. 당내 개파가 단일화되다 보니까 당내에 딴소리가 나와야 기사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어떻게 단일화되어 있습니까? 친안계, 안철수계, 친손학교계가 이런 데들이 다 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단일화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뚜렷한 그 소위 비주류 세력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과 같이 가는 세력만 남아 있다. 예, 그러니까 친문이라든가 친문에 특별히 반문 세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는 친박 친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 근데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정치 현상으로서는. 그것도 양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당내 갈등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건이 좀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면 당청 갈등이라도 이제 뉴스가 되는데 당청 갈등도 사실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집권당은 그런 당내에 그런 싸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사가 별로 안 나오고 있다. 양면성으로 보자면 당연하게 지금 새 정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서로의 바른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너무 또 그렇게 쏠리다 보면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는 동력이 악화될 수도 있다. 뭐 걱정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양면성이 있을 겁니다. 김능우 대표. 예. 이번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성과 중에 하나가 코리아 패싱은 없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수정을 했죠. 스키핑이라고. 예. 그래서 없다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전국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당 언론 보도에 보면은 민주당 기사가 별로 안 보여가지고 이 전국이 민주당 패싱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소야대에서 실제로 대통령이 한 것이 그 입법으로서 해결해야 될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4당 체제가 3당 체제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큰 틀에서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그 바른정당의 어떤 탈당에서 야당의 어떤 재편을 통해서 여당이 그 속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이 역작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그 집권 여당에서 여소야대에서 협치의 틀을 마련하는 부분들을 주력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김현성 부원장. 예,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 세 가지 정도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요? 네. 세 가지는 많은데. 예, 우리 홍종학 지키기만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저는 홍종학 후보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감쌀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이 이분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 이분을 망신 주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납세자 연명조차도 이 세금을 낸 절차가 합당하다, 합법하다라는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뭐 도덕분자를 뽑는 자리처럼 이렇게 하는 건 좀 옳지 않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장관직을 지금 계속 세우지 못하는 거, 그 정상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라고 얘기하기보다도 먼저 세워놓고 내가 옛날 이렇게 반대 6개월간 못 세운 게 누구 탓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 정부에도 일정 부분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는 좀 세워놓고 내가 그때 이런 반대를 했었다 잘못하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당이 이제 패싱을 당할 정도로 뭐 좀 이렇게 조용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저는 지금 당청이 불이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 80%가 지금 점점 잘하고 지지를 있다. 하고 있고 어허. 당의 52%를 민주당이 지지하고 나머지 다 10%예요. 10%도 안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 오로지 촛불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 있는 서로가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야권이 자중질한 상태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해서 뭔가 알겠습니다. 일이 생긴다고 야권이 예. 좀 정상화되고 틀이 갖춰졌고 뭔가 좀 이렇게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 알겠습니다. 상대를 하지. 거기까지 지금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뭐 친박이니 뭐 지금 잔박이니 예. 우리가 알지도 못해 알아도 필요가 없는 것들을 계속 지금 야권에서는 예산 전국도 있고 예. 국감 전국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예. 그 소중한 야당이 가장 스타가 될 수 있는 국감에서 야당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네, 장혜성 기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홍종학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가장 문제가 없는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과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겠다.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볼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이분들이 야당하다가 이제 여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할 때는 무책임하게 그냥 막 질러도 된다. 그리고 책임 안 져도 된다. 그런데 여당은 이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가 필요하군요. 그래서 제가 예. 물어봤어요. 그러면 야당 하실래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예산 정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촛불 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한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개혁 예.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을 하려면 그 예산 문제를 정확하게 잘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당으로서 지금 확보되는 예산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자유한국당 등 이제 보수 정당에서 비판하거나 딴지를 걸거나 이랬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잘 견뎌낼 수 있고 잘 풀어갈 수 있는 어떤 현명한 정책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홍정학 후보에 대해서는 한마디가 딱 기억납니다. 새꾸라지. 세금 미꾸라지다. 이런 네. 얘기가 국민 마음에 그만하고 와닿는 것 싶은.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김경수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관님. 이미 장관이 그분들 마음에는 장관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김병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부분이 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존경스럽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언급이 국민의 눈높이에 네. 맞는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추미애 의원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었냐 하면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사회 통념을 넘는 부적절한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먼저 나서서 반대하겠다라고 네. 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 민주당 의원들께서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민주당 예. 세금 상황 거기까지 하시고요. 아까 보니까 그동안에 주로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하다 보니까 정치 논평이 주로 비판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집권 여당은 뭐 하는 것인가 잠깐 다뤄봤습니다.